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국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민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구 출신 국회의원 김배욱입니다. 최근 IMF와 OECD, KIA 등은 국내외 기관들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와 우리나라 경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은 계속 하향하고 있으며 국채는 역대 가장 최저금리로 해외에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디스의 국가신용 등급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점은 아주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요는 줄어들고 공급은 넘쳐나는 수축사회에 맞는 기업 환경을 누가 먼저 만들어 가느냐가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고 내수 시장에서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저성장 시대에 맞는 새로운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예, 총리님께서는 도쿄 특파원도 오래 지내셨고 한일 의원연맹 활동도 많이 하셨고 정치권 특히 국무총리 입장에서 누구보다도 지일파 이렇게 알려져 있고 아마 누구보다도 일본을 잘 알고 일본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방점을 갖고 있는 그런 총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일본의 갑작스러운 이런 경제 보복에 상당히 신경이 복잡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저의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저 나름대로는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일본과 관계하면서 살아온 사람으로서 많은 회한이 들고 저의 지난 세월이 최선을 다한 기간이었던가 하는 뼈아픈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은 큰 어려움에 부닥쳐 있지만 그러나 제가 살아왔던 대로 아니 그보다 더 큰 각오로 지금의 난국을 타개하고 한일 관계를 더 성숙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저의 마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네, 이 난국을 타개하고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30대 대기업과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 대화 속에서 일본의 부당한 수출 제한 조치의 철회를 요구했고 대응책 마련을 위한 비상한 각오도 밝히셨는데요. 결론 중에 하나가 민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추겠다. 그래서 청와대의 정세실장, 정부의 우리 부총리 그리고 민간이 함께 모여서 지혜를 짜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중에서도 민간의 참여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오늘 30대 대기업만 모였지만은 오늘 참여하지 않은 부품 소재 기업, 협력업체 그런 분들의 입장과 뜻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협의체를 구성을 할 때 반드시 그런 부품업체, 소재업체 그분들의 참여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동감입니다. 우리가 이런 타격을 크게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품 소재 장비의 지나친 대일 의존에 있었고 그것이 일본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한 나라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을 경우에 항상 올 수 있는 리스크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수입처 다변화, 국산화 그리고 우리 국내 생산 역량의 확충 이런 건 서둘러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업종에서도 김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품 소재 장비를 직접 제조하는 업체들 그리고 이번에 직접적인 타격 범위에 들어있지 않더라도 네. 신산업, 왜 선두 주자들 이미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기업인들도 함께 머리를 짜서 미래 전략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꼭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부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일본의 경제 보복이 예상되는 그런 공작기계라든지 부품업체, 소재업체의 대표들도
민간 협의체에 오셔서 그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을 잘 말씀할 수 있는 예. 그런 협의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대기업 지도자들 모임에 네이버라든가 또는 또 다른 그 기업들이 함께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미국으로 치면 GM이나 이런 쪽뿐만 아니라 아마존, 애플, HP 이런 데가 같이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미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의미에서 그런 신산업의 지도자들도 함께 우리 산업의 미래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정부와의 협의의 창구로서 또 업계 내부의 미래 전략의 창구라기보다는 탱크로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대외 창구로서도 그것이 재구축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산업적 대응책뿐만 아니라 외교적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나라가 미국인데요. 미국의 중재 역할을 요청하신 적이 있으신지 또 요청할 계획이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여러 방면의 외교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고요. 보도된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갔다 하는 보도는 저도 봤습니다. 네. 이런 산업적 측면에서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고 따라서 정부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이번 추경안에는 빠져 있는데요. 여야 합의가 잘 되면 이번 추경안에 일본의 무역 보복에 관련된 예산을 여야 합의로 정예관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한국당의 입장은 재추경을 우선적으로 심사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만일 이번 추경안에 있어서 여야가 정예관을 합의하지 못하면 제2차 추경안을 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는 여의치는 않지만 우리 총리님 의견 어떻습니까? 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이번 한일 경제 마찰의 위중함을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재해가 아닌가라는 의식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어차피 내년 예산으로 해야 되겠지만 몇 개월이라도 더 빨리 시작하기 위해서 최소한 1,200억 이상을 국회에 정중히 요청드릴 생각입니다. 네, 만일에 여야가 정예관에 합의가 안 되면 제2차 추경안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의원님 그런 응원의 말씀 감사합니다.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경제는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라는 소위 3저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에 있어서 새로운 뉴노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뉴노멀에 있어서 우리 한국도 당연히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한국에 있어서 뉴노멀 현상, 우리 총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모두 발언을 하실 적에 수축사회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만은 바로 그 수축사회가 이제는 새로운 정상 상태인 것처럼 됐다는 것이 뉴노멀의 개념이겠습니다. 우리가 팽창사회, 고성장, 고금리, 고물가 이런 체제를 몇십 년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수년 전부터 성장률이 둔화되고 물가도 지금 1% 이하로 낮춰지고요. 금리도 매우 낮아지고 이런 상태가 된 지 몇 년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을 제외한 모든 선진국이 똑같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모두 성장률이 1%대 또는 일본의 경우는 1% 아래로 내려가 있고요. 물가 상승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제 정책, 교육 정책, 기업의 체질, 산업의 판도, 그리고 국민들의 의식은 아직도 팽창사회의 것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미 와버린 수축사회에 잘 적응을 못하고 갈등을 느끼고 이 수축사회이기 때문에 생기는 새로운 갈등에 대처하지 못하고 그런 지체 현상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저희들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런 세계 경제 흐름의 변화, 또 그 일원으로서의 우리나라 경제 변화, 이런 변화의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 정부에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과거의 고성장 시대의 관념들을 많은 경제 주체들이 아직도 갖고 있으며 그 전제 속에서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또는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양산을 하고 있는 지금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노멀 시대에 맞는 홍보 그리고 이 뉴노멀 시대를 공감하는 국민들이 될 수 있게끔 많은 자료라든지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상당한 정도의 용기도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많이 야단 맞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그런 상태에 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심지어 그 북유럽 쪽에 1인당 국민소득이 큰 소국들을 보면 그 소득의 감소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큽니다. 최근에 그 중에 한 나라의 고위 인사가 오셔서 여쭤봤더니 1인당 소득 9만 달러에서 7만 달러로 떨어졌는데 굉장히 사회가 충격을 받고 있다. 거기다가 또 난민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과거의 그런 정책들이 유지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 저희들로 보면 행복한 고민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여튼 앞서가는 나라건 그렇지 않은 나라건 비슷한 고민들이 도처에 있다는 걸 네, 그렇게 느끼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일부 야당과 언론에서 OECD와 IMF의 우리나라 경제 성장 전망률 하향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다 이렇게 단언하면서 이제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부 여당이니까 무한 책임을 지는 부분은 당연히 옳은 얘기일 수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의 대한민국이라는 포지션을 생각했을 때는 아주 과하고 때로는 팩트와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는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선은 이유가 어디에 있든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들께는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더 완화해 드려야 할 텐데 저희들의 정성과 지혜가 모자라는 것은 아닌가 늘 자책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분명한 것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OECD나 IMF가 모두 세계 경제 성장률을 계속 낮추고 있고요. 그중에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낮추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현상을 보면서 IMF는 추경을 편성해서 집행하라고 권고했고 OECD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문재인 정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규제 완화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제 샌드박스 4법을 통과시켰고요. 인터넷 특례법도 인터넷 은행 특례법도 제정을 했고요. 23년 만에 증권거래소를 18%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가압상속 승계에 관련돼서 유지 조건을 완화를 했습니다. 이런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런 규제 완화가 성과가 늦게 나타나는 것은 분명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반기업적 정부다라는 어떤 그 프레임이 아직도 일부 언론과 국민들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당히 억울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기업들의 입장에서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규제 혁신 또는 여러 가지 기업의 부담의 완화, 혁신 성장 정책 그것을 모르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만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임금의 인상이나 또 노조의 요구라든가 또 환경 규제, 공정거래의 의무 이런 것들의 부담을 무겁게 느끼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만은 모든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불가피한 것이 있다는 것을 기업들도 이해해 주시고
그걸 함께 해나가지 않으면 앞날을 개척하기 어렵다는 것을 기업의 지도자들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정부와 기업 사이의 소통이 더 원활해질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홍남기 경제부총리님 나와주십시오. 네,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경기도의 약 100만 평 부지에 네.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을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약 120조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인데요. 제 생각으로는 2006년 노무현 정부의 파주 LG 디스플레이 대공장 신설 이후 아마 수도권에서 있는 가장 큰 규모의 공장 증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을 우리 문재인 정부가 해냈습니다. 맞죠? 네. 네. 금년 초에 그렇게 네, 결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도권 규제 완화,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 기업들을 하려고 하는 창업자든지 증설하려고 하는 사람들든지 이주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하이닉스의 경우를 보면 반도체 관련 부품 소재 업체 약 64%가 경기도에 밀집해 있더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기도로 가는 것이 산업의 시너지 효과 면에서 당연히 당연한 귀결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수도권 규제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SK가 경기도에 입지를 선정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앞으로 이 사례를 어떻게 적용해 나갈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마 제가 보기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와 관련돼서 이와 같은 대규모 투자는 사실상 이번이 거의 마지막에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대규모 투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투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동안의 입지 문제 때문에 굉장히 멈춰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도체 공장을 들어가되 여러 가지 중소기업들, 중소부품업체들도 함께 들어가도록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전제하에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모아가지고 금년 1월달에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조치로 인해서 금년도의 경제 활력 분위기를 업그레이드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보고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을 지속해 나가고 더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주에 정부에서 하반기 경제 동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거기 보면 이제 중요한 것들이 몇 개 있는데요. 지역 특구를 설립을 해서 이렇게 집적화시키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그 보면은 이제 수도권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기업들을 만나보면 가장 큰 불만이 규제 완화거든요. 규제 완화 중에서 가장 큰 게 수도권 규제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정부가 발표한 투자를 하면은 얼마의 세제 지원을 해주겠다.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투자가 되어야만이 세제 지원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실은 투자를 안 한다는 겁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끔 만드는 것이 더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첩경이지 투자하고 나면 얼마 세제 지원해 줄게 라고 했을 때 과연 기업이 움직이겠느냐 그런 부분에 정부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수도권 규제가 1980년대 고성장 시대에 저희가 만든 법이고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가지 않기 때문에 국토균형개발 차원에서 만든 규제고 상당히 의미가 있고 지금까지 잘 적용되어 온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가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물론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더 계층 간의 지역 간의 불균형과 차별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기업하기가 더 어렵고 기업이 이윤을 내기가 더 힘든 게 또 저성장 시대고 승자 독식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가 고성장 시대에 만들었던 이런 규제를 계속 이 시기에도 유지를 해야 되는지라는 근본적인 고민을 저는 정부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의원님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국토균형 발전도 중요하고 네. 또 수도권도 지금 굉장히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규제 완화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수도권과 관련된 통계를 보면 사실 수도권에 대한 경제력 집중이 굉장히 또 심각하다는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에 대한 수도권 집중 규제를 좀 더 완화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상 또 다른 다른 차원에서의 어떤 사회적 합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큰 틀은 유지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SK 반도체 클러스터처럼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수도권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는 좀 다른 차원의 또 사회적 논의가 한 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지역에도 분당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대형 병원이 3개, 종합병원 3개나 있고요. 그다음에 헬스케어, 바이오 이런 업체들이 아주 몰려 있는 집적 지구가 바로 분당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구 지정을 원천적으로 봉쇄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전부 다 풀어달라는 말씀은 아니고 정말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새로운 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하고 그다음에 업종 간의 시너지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관련 업체들이 모여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일 때는 이런 수도권 규제 부분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또 기업이 투자를 하게 만드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특구 지정은 아마 지역 특구 지정 관계는 법상 수도권을 제외한 걸로 이렇게 규정을 해놔서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법적 차원에서 한 번 더 검토가 있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행정부가 이렇게 그 법태를 벗어나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산업을 일으켜서 수도권에 꼭 필요한 인력, 수도권에 있는 인력과 협력업체의 도움을 얻어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업체가 다른 지역으로 가면 좋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그 창업을 하려는 사람이 그걸 포기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얻느냐 이런 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 일자리 안 만들어지고 시설 투자를 줄이고 이런 우리가 원하지 않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지금 많아지고 있는 과정이 아니냐. 이런 어떤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는 새로운 규제 틀을 우리가 재검토해 볼 수 있는 용기와 결단과 도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요. 올해 3월 말 기준 삼성전자 재고를 봤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니까 31조 4조 원이더라고요. 저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재고가 5.1조 원입니다. 물론 재고라는 게 완제품일 수도 있고 반제품일 수도 있고 부품일 수도 있는데요. 이 정도 재고면은 저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상당 기간, 일정 기간 버텨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어렴풋이 듭니다. 정확한 디테일은 볼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데 혹시 이 삼성전자가 지금 기존에 완성된 반도체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재고 자산으로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의원님 이번에 일본 수출 제한 조치도 있고 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완제품에 대한 재고는 어느 정도 몇 개월치를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사실 기업이 더 걱정하는 거는 이와 같은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와야 될 소재 부품이기 때문에 그 같은 소재 부품에 대해서는 만약 저런 조치가 오래가 간다면 장기화 된다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고요. 재고 분야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히 몇 개월의 여력은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발사선에 저장되어 있다. 훨씬 나아간 모든 일입니다. 또한 경제적인 시민이냐, 국제적인 타격입니다. 경제에 양보하는 시민과 다시 정부의 시설적인 발사선에 가까이 잡도록 저쪽 시스템의 분야를 수행하다가 시적이 국제에 갖고 있는 법안을 법으로 추가하셔야 됩니다. 저쪽 지역으로 강력한 문제와 민족이 되려면 분명 시설적으로 시작하도록 한마디로 국민의 문제, 국민의 희망을 문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잘했어요.